안녕하세요. 혈국어 수강생 여러분. 두 번째 현대 시집 작품 정지용의 춘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작가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1학년 때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시 앞부분을 조금만 읊어주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하게 지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였고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라고 하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그런 작품이었었습니다. 저희가 그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를 좀 많이 했었냐면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이나 혹은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는 것은 정지용 작가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춘설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건데 춘설은 봄눈이란 뜻입니다. 봄에 눈이 내리게 되면 겨울로 돌아간 것 같고 우리가 좀 다시 추위가 돌아온 것 같아서 봄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정지용 작가는 춘설을 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소재로 활용하여 시인의 참신한 발상을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봄눈이 내린 아침을 배경으로 하여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지용 작가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작품을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멀리 있는 산에 눈이 내려서 차갑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차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종결 어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탄형 종결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사용되었다?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한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멀리 있는 산은 눈에 보는 것인데 그것을 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누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자, 이 부분도 역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눈이 덮인 맷뿌리와 이마바지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서늘하고 빛난 이마바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롭다라고 하는 건 역시 옷고름은 하얀색 그리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옹송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츠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움츠려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꿈 같다, 꿈 같기에 서럽다라고 하는 것은 서럽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던 고기도 입을 오물거린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면 화자는 문을 열고 먼저 먼 산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먼 산을 한참 보다가 미나리에 파릇한 새순이 돋은 것과 그리고 고기의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연 보도록 할게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꽃 피기 전에 철이 아닌 때에 내린 이 눈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겨우내 입었던 이 옷을 벗고, 그러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눈이 왔으니까. 하지만 겨우내 입었었던 이 두꺼운 옷을 벗고 다시 춥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봄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춘설에서 봄의 생명력과 봄의 기운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핵심 문제 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은 영상 멈추고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트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연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화자 자신의 몸을 통해 느끼는 모습이 드러난다 했는데 4연이 어디냐면 아까 그 흰 옷고름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거기서 화자는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흰 옷고름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이 봄의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절의 변화를 몸을 통해 느끼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 느낀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1연에서 화자는 추위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자가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봄의 그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추위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자연의 섭리를 느끼며 경탄한 화제에 되돌아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어떤 법칙, 규칙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경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놀라면서도 감탄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화자가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감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감정을 절제하여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인 시어로 바꾼다면 먼 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미나리라고 하는 것도 아까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볼 수 있고 고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즉 봄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소재들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봄의 생명력과 관련하여 화자가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탄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감각적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 3번 이상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반복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2번 이상 쓰이면 반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 맞네요. 시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조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개념어 시간에 충분히 공부할 겁니다.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시는 시적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가 나오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시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쭉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광펜 같은 거 잘 칠해 두시고요. 이러한 표현은 시에 사용되면 무조건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개념의 힘입니다.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선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 우리 아까 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아까 먼산, 미나리, 고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상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으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 역시 꼼꼼한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가 전체적으로 2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이 좀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정제된 형식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부분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